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이 흘러간다. KTV 추억의 문화영화 59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해설 작가 정은영, 성우 박의주. 옛 인천 우체국 건물과 열쇠로 우체통을 열어 편지를 회수하는 집배원. 우체국으로 모인 우편물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는 모습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집배원들이 정보 코트에 정모를 쓰고 배달에 나서는 풍경과 우표 수집과 우표 전시회의 풍경이 우체국 이용객들이 봉투에 우표를 붙이는 모습에서 봉투에 빠른 도장이 찍히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추억의 문화영화, 우표의 기록과 편지의 시대. 자막, 우체국의 추억. 빨간 우체통, 날아가는 제비 모양의 상징. 손글씨로 쓴 편지 봉투에 꼼꼼히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는 순간의 설렘을 우리는 기억한다.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발달로 사라져가는 추억이다. 먼 나라 이웃나라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기쁜 소식 전해주는 우리들의 우편. 1959년 문화영화. 안 될 만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우편 제도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고종 21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우편 사업을 맡고 있는 제 신부에서는 전국에 648개 우체국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1억 2천만 통에 달하는 우편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각지에는 4,400여 개소의 우편함이 설치되어 길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과 정모를 쓴 집배원이 우체통을 열쇠로 열어 편지를 수거한다. 그리고 신속한 우편 배달을 위해서 전국 각 우체국 집배원들은 시간을 다투어 편지를 모으고 또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이 트럭에 싣고 온 편지 자루를 한 곳에 모은다. 그런 다음 한글과 한자로 쓰인 편지 더미를 길고 널찍한 작업대에 쌓아놓고 빠른 손놀림으로 분류한다. 작업대에서 분류된 편지들은 기계를 통과해 소인 찍는 작업대로 옮겨진다. 이에 앞서 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과 걷어들인 우편물은 일단 관할 우체국으로 모여져서 일일이 소인을 하게 됩니다. 소인이 끝나면은 즉시 구분이 되어서 목적지로 발송되고 도착한 우편물은 우편 집배원에 의해서 집집마다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속달 우편물은 새로 등장한 이 모타스쿠터에 의해서 신속한 배달이 되고 있으며 원거리 수송에는 버스, 기차 또는 비행기 등 모든 교통기관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힘차게 달린다. 태극기와 우편 깃발이 펄럭이는 여객선에는 수십 개의 우편물 자료가 차곡차곡 실린다. (1959년) 대한뉴스. 자라나는 우리의 살림. 사회의 공기인 최신 시설도 6.25 동란으로 거의 다 파괴됐으나 이제는 완전히 복구되어 신속 정확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이 소포에 무게를 잰다. 다른 곳에서는 소인을 찍고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동 우체국을 등장시켜서 우체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4천여 개의 아담스러운 새 우편함을 설치했으며 한 장의 편지라도 멀고 가까운 것을 가리지 않고 소중히 배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집배원이 섬마을과 농촌마을에 편지를 배달한다. 자막, 특별한 우표. 그 시절엔 우표 수집이 인기 있는 취미 생활이었다. 편지를 받을 때 생기는 우표를 우표첩에 꽂으면서 좀 더 멋진 우표는 없을까 하며 아쉬워했다. 또 다양한 기념 우표가 발행되어 우표 수집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3월 23일) 최신부에서는 제1회 세계 기상의 날을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61년 리버티 뉴스에 이은 1981년 대한뉴스. 경제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간의 여유가 많아지고 여가를 잘 이용하겠다는 사람들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꽃꽂이에서부터 서예와 묵화로 정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주부들. 중년 여성 10수명이 모여 수묵화를 그리고 매듭 공예를 한다. 전통 매듭 작품을 만들어서 친지들에게 보내는 기쁨을 맛보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은 동전과 지폐를 수집하는 취미 생활도 관심을 모읍니다. 중년의 남성이나 여성이 외국 동전이나 지폐, 우표 등을 돋보기로 살펴보고 수집책에 보관한다. 우표 수집의 경우는 널리 보급된 취미 생활입니다. 이런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은 취미로 시작했더라도 이것이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면은 상당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84년 세계 우표 전시회 관련 대한뉴스. 우리나라 근대 우편제도 창시 10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우표전시회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최신부가 국제우추연맹과 아시아우추연맹의 후원을 얻어 한국우추연합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 전시회는 세계 130개국 3,208틀의 우표와 120점의 우추문헌이 출품되었습니다. 우표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시회는 진귀한 우정자료 140여 점과 각종 우표를 한데 모아 우리나라 우표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했으며 영국에 있는 세계 최초의 우표도 선보였습니다. 자막, 사랑의 배달부.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편지는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였다. 때문에 집배원은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존재였다. 편지나 엽서를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니 따뜻한 정도 함께 오고 갔다. 1988년 대한뉴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우체국 집배원 정태화 씨는 오랜 세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기쁜 소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으로 주민 생활에 환한 웃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간 외딴집까지 찾아 농촌의 처녀 총각들에게 사랑까지 배달해줍니다. 집배원 정 씨는 13년 전 어느 집에서 마땅한 처녀가 있으면 다리 좀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마을의 총각을 소개해준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50여 쌍을 중매해 사랑의 집배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워한다. 최근에도 신부감이 없어 애태우는 농촌 총각들을 위해 도시 처녀들을 상대로 농촌으로 시집가기 캠페인까지 벌입니다. 정태화 씨가 찻집에서 남녀를 소개하고 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우천면만 하더라도 자신의 중매로 결혼한 13쌍의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태화 씨가 어느 부부의 집에서 다과를 나눈다. 중매한 가정이 많아 어느 동네를 가든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 인사하는 부부도 있다. 미국의 워싱턴 우체국에서는 한국의 친선 배달부 최장림 씨를 맞이해 배덕진 재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미국 우표 특집을 전했는데 그는 배 장관이 에드가데이 미국 재신 장관에게 선물로 보낸 노쇠 쟁반이던 소포를 전했습니다. 1963년 리버티 뉴스. 선물 교환에 이어서 그는 미국 대도시 우체국의 분주한 우편물 처리 과정을 두루 살피고 홍수 같은 편지와 소포의 산더미들이 완전히 자동화된 최신식 기계를 거쳐 아주 능률적으로 지체 없이 다루어지는 모습을 견학했습니다. 편지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해 기계에서 자동 분류된다. 1972년 대한뉴스. 5번째 집배원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31년 동안을 하루같이 우편 배달에 헌신해온 전라남도 진도우체국 박동현 씨 등 42명의 우량 집배원들이 국무총리 표창과 최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 통의 편지라도 자신의 생명처럼 보호해서 정확하게 배달하는 이들 집배원들의 보람있는 노고, 집배원들의 불편을 덜고 보다 신속한 우편 배달을 위해 반드시 우편 번호를 적고 집집마다 문패를 달아야 하겠습니다. 자막, 편지에 담긴 이야기.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편지에 대한 추억. 숱했던 연애 편지와 펜팔 친구. 새해를 맞으며 보내던 연하 우편.
그 시절 투표나 제보용으로 애용했던 엽서까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965년 베트남 시화전 관련 대한뉴스. 월남전선에서 싸우는 비둘기 부대 신세훈 소위의 전쟁시를 추린 베트남 엽서 시화전이 많은 시민들의 성원을 얻어 서울 신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여성이 시를 읽는다. 병정들은 거국 하늘 향하여 손을 흔듭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연가를 부르면서 밤마다 보성 속에 생존을 긁어 모으며 십자성 보이는 수경지를 거닐기도 하고 휘파람 불며 쓸쓸히 막사로 돌아와 부끄러운 내일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병정들은 목욕을 할 때마다 철조 옆에 핀 꽃향기가 그리워 자기 몸 성한 탓에 끄기도 합니다. 초연 냄새 풍기는 월남의 전쟁터. 그 틀을 딛고선 젊은 시호는 학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는데 신소희는 아름다운 시편을 엽서에 담아 약혼녀 김춘자 양에게 보내와 이화여대 전학자 양과 외국어대학의 개훈숙 양이 김영과 함께 손수 그림과 액자를 만들어 주인 없는 시화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1963년 리버티 뉴스. 지난해 9월에 그의 부모스라에서 실종된 5살 된 소년 도형군을 찾기 위한 전국적인 수색운동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도형군의 어머니는 현재 그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기꾼들의 전화와 검전 갈취로 인하여 도형군의 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쳤으며 경찰 당국의 끊임없는 수색에도 도형군은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 신부와 문교부는 지난주 도형군의 사진을 천여 장이나 각 우체국과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형제 도형을 찾자라는 표를 걸고 도형군 찾기에 앞장섰습니다. 1975년 대한뉴스. 문화방송이 마련한 제10회 10대 가수 가요제입니다. 청취자의 엽서 투표를 근거로 10대 가수를 뽑아 늦가을에 하루 저녁을 흐뭇하게 지냈습니다. 자막, 변화하는 우정사업. 1884년 우정총국으로 개국 이래 130여 년을 우리와 함께 해온 우체국. 우체국의 업무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올해로 우리나라 근대 우편 제도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됐습니다. 1984년 대한뉴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본 이후 외국과 통신수단이 필요해진 때에 선각자 홍영식 등의 노력으로 1884년 4월 22일 서울 현지동에 우정총국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우편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대조선 우정규칙을 제정하고 서울 인천 간 첫 우편 업무를 개시하는 데 따른 안내문을 방으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벽보. 최초의 우표인 문의우표는 5종류가 발행됐으나 2종류만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평상복 차림을 한 집배원입니다. 두루마기 차림이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집배원 전배원의 모습입니다. 서양식 검은 제복에 모자를 쓴 집배원. 우표에 찍은 일부인은 지방마다의 특색을 살려서 도안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일제 침략으로 순환을 겪고 광복을 맞았으나 유교 동란으로 또 한 차례 화를 입었습니다. 정부 수립과 함께 최신부가 발족하면서 우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역사를 담아 발행해 왔습니다. 전통 복식을 담은 우표, 한미수교 기념우표, 전두환 대통령 캐나다 방문 기념우표 등. 우정 100년을 맞는 오늘날에는 일개면에 일개 우체국을 설치하고 우편 업무를 기계화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상대방에 즉시 전송되고 모든 우편물이 고속통신화됐으며 연간 10억 통이 넘는 우편물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1987년 대한뉴스. 희망실은 우편차. 생활이 윤택해지고 우리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각종 편의 제도가 생활 구석구석에 찾아옵니다. 편지 배달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이젠 집에 앉아서도 고향 내음 물씬 풍기는 특산물까지 구입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전화를 이용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팸플릿을 보며 특산품을 주문한다. 최신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 중인 이 제도는 전화 주문이 가능하며 직접 우체국에 나오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상품의 대금을 받고 있다. 이때 해당 우체국에서는 대금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즉시 산지 우체국으로 물품 구입을 의뢰해 소비자가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합니다. 서산의 어리굴젓. 서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굴로 산지 증명서와 함께 포장됩니다. 우체국 직원이 산지에서 보내온 어리굴젓을 우체국 창구에서 확인한다. 현지 우체국의 규격품 확인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순창 고추장의 경우는 전통 고추장 보전협의회에서 이 일을 맡아 하는데 질 좋은 고춧가루와 찹쌀을 원료로 우리 고유의 전래 방법에 의해 제조합니다. 동해안의 명물 속초 오징어. 맛이 좋고 특히 건조가 잘 돼 보관이 편리합니다. 고향의 맛을 보내기 위한 산지인들의 정성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렇듯 특산품 우편 주문 판매는 날이 갈수록 그 인기를 더해 곧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우체국의 일손은 더욱 바빠지고 바쁜 일손 그만큼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배송받은 김을 풀어보고 있다. 우편물을 빠른 우편과 보통 우편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우편물 종별 체제가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1994년 대한뉴스. 최신부는 이 빠른 우편용 우표 2종을 새로 발행했으며 개편에 따른 우편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보통 우편 요금은 현행 우편 요금과 같고 우편물이 접수된 다음 날에 배달되는 빠른 우편 요금은 일종 규격 우편물은 390원, 규격 외 우편물은 50g까지 540원, 소포는 2kg까지 3,000원입니다. 신속한 우편 송달을 원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 빠른 우편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으로 보내는 우편물은 오후 6시까지,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오후 3시까지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다음 날에 배달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막.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유치원의 시 행복 중에서. 자막. 추억의 문화영화 우표의 기록과 편지의 시대 끝.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다음 시간에.